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유보라 탑 부동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상가 매매 가격 및 임대료 수준, 공실 상황, 시장 분위기 등에 대한 주제로 약 4개월 전에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산 신도시 내 상가주택의 실태와 매매 거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소재한 지역 전문 공인중개사로서 지역 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접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에 기초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무게 비중을 두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산 신도시 내 상가주택은 진건지구 3개 블럭, 지금지구 5개 블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건지구 내 3개 블럭 중 F1지구는 일반 단독 29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근생상가 5개 동과 주차 빌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유승한내들 골든뷰, 다산 이편한 세상자이, 다산 메트로 3단지 등 약 4,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선형공원, 수변공원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입니다. 다산 전철역 및 중심상가 또한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다산가람 초등학교가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2지구는 일반 단독 50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럭 자체 내에 유치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주변은 중앙공원, 다산 세범초등학교, 다산 세범중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후에는 힐스테이트 다산을 비롯한 다산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자이 3차 등 대단지 아파트 약 4,300세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드넓은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녹지 환경이 우수하고 공원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 시설도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및 다산 전철역은 도보 약 7 내지 10분 거리에 각각 위치합니다. F3지구는 일반 단독 38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럭 자체 내에 유치원, 어린이공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F1, F2 지구와는 입지역 겉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2차 491세대가 근접한 거리에 있을 뿐 주변은 공공시설인 다산행정복지센터, 미금중학교를 비롯한 근생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입주 예정인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350세대를 비롯하여 300m 이내의 대단지 아파트 플로리움 일부 단지 약 3,000세대 정도를 배후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몰, 다산 블루웨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유발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1층 상가의 경우 입점 업종에 따라 상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의 경우 직주 근접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지구 5개 블럭 중 F1지구는 66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럭 자체 내에 유치원, 어린이공원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근생시설 3개 동과 주차 빌딩이 있으며 중형 마트, 병의원, 학원 등 편의시설이 두루 입점해 있어서 단순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배후에는 임대 아파트 3개 단지 5,000세대 이상이 위치해 있어 잠재 수요가 넉넉한 상황입니다. 넓은 녹지를 가진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어 산책 등 힐링 환경으로는 최상이며 가까운 곳에 종교시설도 2곳이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F2지구는 104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산 신도시 내 일반 단독 지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메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럭 자체 내에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시설이 있고 주변은 법원, 검찰청, 정약용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10여 개 동 이상의 업무시설 및 근생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으며 종교시설, 주차타워 등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후에는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약 7,000여 세대로 둘러싸여 있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기관 및 업무시설들이 입점 또는 향후 입점 예정으로 있어서
상가주택지구로서는 가장 인기 있는 입지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3 지구는 40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 자체 내에 유치원, 어린이공원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근생시설 6개 동과 주차타워, 한강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배후에는 약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택지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지 상권의 핵심부에 근생상가와 상가주택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상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4 지구는 25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한강중학교를 품고 있고 배후에는 금강 펜테리움 1차 아파트 944세대, 다산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N큐브 스퀘어 다산 등 2개의 지식산업센터 내 상주 직원과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F5 지구는 16개 필지로서 전체 상가주택 지구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블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변은 대부분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주택의 경우 전원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기는 하나 상가의 경우 다른 상가주택 지구에 비해서 배후 수요가 가장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1층은 근생시설, 2층부터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 시설이 4대 또는 5대 수준에 불과하여 입점한 상가에 찾아오는 차량 고객이 많은 식음료 업종의 경우 주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단지 내 입점하는 상가의 경우 자체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차 빌딩 또는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여건이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주택 지구별 입점 상가를 업종별로 살펴보고 공실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건축으로 표시한 것은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필지를 나타낸 것이며 전체적으로 약 6.2%가 건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분양받은 소유자가 아직까지 건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가 입점 업체별 업종을 분석해보면 음식점, 커피 등 식음료 업종이 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헤어샵,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업종이 9.7%로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택, 썬팅, 랩핑, 블랙박스 등 인테리어와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전문 업체가 7%, 편의점 등 소매와 기타 업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실률을 살펴보면 지구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14.6%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지구 F4 지구가 42.9%로 최악이며 진건지구 F2 그리고 지금지구 F2와 F3 지구가 각각 10% 미만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업종별 구성 비율은 지구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식음료 부분은 진건지구의 F2와 지금지구의 F2 지구가 각각 67.5%, 70.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접한 아파트 세대수와 유동인구, 그리고 양호한 주변 환경 및 접근이 편리한 상권에다가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피부관리 헤어샵, 네일아트 등 미용 관련 업종인데 진건지구의 F1과 F2 지구가 각각 22.5%, 14.3%로 타지구 대비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의 경우 피부관리나 헤어샵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단골 업소를 지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가깝고 이용이 편리하며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일 업종으로 그 다음 높은 비중은 자동차 인테리어, 고급 세차, 부대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진건 F1, 지금 F4 지구가 각각 19.4%, 31.3% 비중을 차지하면서 타 지역 대비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업체들이 밀집하여 영업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자동차로 찾아오는 업종 특성상 시설 자체의 요건 충족 또는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매 및 기타 업종인데, 여기에는 편의점, 부동산, 사무실, 헬스장 등 다양한 종류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F1과 F4 지구가 각각 37.3% 및 4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공실률에서 1위와 2위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해보면 주로 입점하는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의 경우 아직 상권이 성숙되지 못해 선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실률이 높아 임대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으로써 고정비 부담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이 선택적으로 쉽게 입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공실률이 낮다는 것은 상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며 상가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의 내재 가치는 수익률로 환산되며, 수익률 자체는 곧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신규 진입이 과거와 같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기존 업체들도 임대료,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면서 입지 여건이 취약한 상가를 중심으로 공실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다산 신도시 내 8개 지구의 상가주택 매매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2021년도에 9건이 거래되어 5년 동안 거래된 총 21건 대비 약 43%가 거래된 셈입니다. 실거래가 측면에서는 2022년도에 거래된 34억 원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기준 평당가액이 3,961만 원, 건축면적 기준으로는 2,20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기준 연도별 평균가액을 보면 2023년도에 기록한 평당가 3,355만 원이 최근 5년 중 최고가이고, 건축연 면적 기준으로는 2022년도에 기록한 평당가 1,868만 원이 최고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산 신도시 내 최근 5년간 거래된 상가주택 중 대지 면적은 344.3제곱미터가 가장 크고 247.8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는 632.68제곱미터가 가장 크고 444.02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면적입니다. 참고적으로 34억 원의 매매 최고가를 기록한 물건은 진건지구 F2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대지 344.3제곱미터, 건축연 면적 618.78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다산 신도시 내 상가주택단지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상가주택에 투자를 원하거나 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